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장형 빌딩 임대료 결정 요인에 대한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에 발표해 주신 우선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증 분석과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번에 구조적 변화가 있고 첫 번째가 1990년 IMF 외환위기, 두 번째가 2008년 IMF 위기와 2008년대 안정적인 위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IMF 위기는 거시경제의 샤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주택발 주택시장의 시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 1990년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리츠, 부동산 펀드의 안전 투자가 1990년 이후부터 활성화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얘기 드셨을 겁니다. 한국, 일본 같은 저출산 고령화, 특히 베이비 부모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 시기에 물려 있습니다. 그런 은퇴 시기에 물려 있을 때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러닝에서 오는 임대료에 대한 이익과 또 나중에 미래에 부동산을 팔아서 얻는 캐피탈이 자본이익, 즉 부동산이라는 것은 임대료와 자본이익이 합쳐져서 상품인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료, 매달 월급 같은 렌트 임대료가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본인이 직접 매장을 운영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 국토교통부 상업용 건축물 거래량을 보면 약 12만 83건입니다. 역대 최다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국 오피스 2017년 3분기 공시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 낮아집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즉 거래량이 공시률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지표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그리고 10월 27일 부동산 대책 등이 주택시장에 강력한 여파를 줍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국내에는 주택이나 오피스 관련된 임대료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도둑의 문제로 인해서 매장형 빌딩 임대료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장형 빌딩 임대료 결정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알려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에 도움을 주고 정부에서는 매장형 빌딩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관련된 선행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선행 연구로 매장형 임대료, 즉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많이 없어서 오피스 빌딩까지 선행 연구를 확장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김찬호 성기술이 2001년 회계 분석을 해서 일산과 분당의 근린상가 임대료 결정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요식업과 소매업의 1층을 선호하나 실제는 많이 지하철 문제로 있다. 이는 임대료 지불의 용이성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재호, 이창훈이 2016년에 에너지 프라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서울시 상가 임대료 결정 논리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지역 간 상가 임대료 차이가 매우 크다 했으며 업종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양승철, 이성원 2006년은 2단계 SLS 모형을 사용해서 매장형 빌딩 임대료 결정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네, 건물 경과 건수, 구조, 상권, 도로여건, 인구 밀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 기획은 패널 분석을 통해서 거시경제에서 오피스 임대료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회사채 수익률, 종합지수, 종합교통에서 실질 GDP가 임대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최진, 진창아 2015년도에 해더니 가격 결정 고용에서 매장력 빌딩 임대료 결정률에서 임대료 수준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특성 변수에 따라 업종별로 임대료 결정률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최근에 이제 매장력 빌딩의 가격과 관련된 임대료와 가격과 관련된 자료가 공시되는 현재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하였고요.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분석 모형을 해더니 가격, 해더니 프라이스 모델과 회계 분석을 사용하고 있으니 서울시 지역별 패널 자료를 풀링해서 패널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것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고 독립 변수를 매장형 빌딩 공신률, 매장형 빌딩의 투자 수익률 위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디파스키를 팀의 4분의 모형과 같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요인인 CD금리와 GDP를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또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 모형은 패널 분석의 일반적인 모형을 따랐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실증 분석입니다. 매장형 빌딩 임대료 결정률은 패널 분석을 이용해서 실증 분석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도심지역, 강남지역, 신촌, 마포지역, 기타 지역이고요. 시간적 범위는 자료 구독의 단계를 내서 2013년 1사분기부터 2016년 4사분기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매장형 빌딩과 관련된 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자료를 구독하였고 거시경제 변수의 CD금리와 GDP는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기숙적 통계량을 살펴보시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68만 1,600원 정도, 공시률은 6.9%죠. 투자 수익 평균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1.58%, 금리는 2.21%, GDP는 0.74를 나타내고 전년 동기입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기술 통계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 강남지역, 신촌, 마포지역, 기타 지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시률 같은 경우는 강남지역, 도심지역, 기타 지역, 신촌, 마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가 패널 분석을 이용하는데 그 패널 분석이 일반 OLS 모형보다 고정효과 모형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검증하는 것이 왈데프 검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망 검정을 통해서 확률 효과 모형이 좋은 건지 고정 효과 모형이 좋은 건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우선 왈데프 검정 결과 F 값이 2608로 나타났고 P 값은 유의성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OS 모형보다 고정 효과 모형을 사는 게 좋다고 나타났고 하우스망 검정을 통해서 패널 분석의 확률 효과 모형과 고정 효과 모형이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판단했을 때 X 제곱값이 56.415, T 값은 풍경 유의성으로 나타나서 고정 효과 모형, 픽스드 에펙트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는 패널 분석의 고정 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패널 효과의 고정 효과 모형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패널 효과의 고정 효과 모형보다 더 한 단계 강건성 분석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강건성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로버스트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지금 여기서 보면 플러스 이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매장형 임대료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매장형 임대료에 정의 영향을 주고 투자 수익률이 낮을수록 매장형 임대료는 떨어진다는 의미가 그러나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 나머지 변수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번 살펴보면 임대료의 공시률은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금리는 해지의 기능으로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GDP는 플러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저희가 CD금리 같은 경우는 이자율의 대리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GDP는 경제 성장의 대리 변수를 이용합니다. 즉 경제가 성장을 하면 임대료는 올라가고 또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면 임대료는 올라가고 공시률이 낮아지면 임대료 올라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픽스 에펙트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시간 효과를 봐야 되는가 안 봐야 되는가인데 시간 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타났고 그다음 횡단면의 종속성을 보는 햇사랑 테스트를 했을 때도 횡단면의 종속성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정 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된 값과
실제 값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실제 값을 비교해봤을 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프리팅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측값과 본 연구를 통한 예측값과 실제값을 봤을 때 움직임이 유사한 지역이 있는 반면 움직임이 좀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 연구에서 자료 부피 한계에 의해서 많은 통제가 되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매장형 빌딩의 임대료 결정률을 패널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패널 분석 구조효과 모형의 로버스트 모형을 추정한 결과 매장형 빌딩 임대료의 투자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이 영향을 미쳤고 공실률과 CD 의미 영향, GDP는 플러스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 따른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매장형 빌딩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 즉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냐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프리팅, 예측의 기능으로 봤을 때 고정 효과의 로버스트 모형으로 추정한 것이 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유사하다. 즉 정부 당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플럭추에이션을 미리 예측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임대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본 연구에 따른 시사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매장형 빌딩과 관련된 사용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회계는 매장형 빌딩과 관련된 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건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자와 관련된 기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금 빠른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발표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대학교 정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논문은 상업용 부동산이어서 매장용 빌딩에 대한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을 한정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한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형도 아까 발표할 때 했던 것처럼 패널 모형을 써서 오늘 일반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6쪽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리고 질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사이고 오늘 저희 토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그런 그리고 또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의견을 줄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자는 또 저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을 참 저희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심사자의 그런責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오후 3시까지 지금 저희가 이 주제를 마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행히 이제 발표를 좀 빨리 해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제 생각에는 3분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는 지금 되어 있는데 2분 하게 되어 있는데 발표도 좀 빨리 끝났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신 그런 토론자분이 계셔서 좀 저희가 3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같이 모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대학교 유한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당국대학교 이호경 교수님, 당국대학교 송명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제주대학교의 양영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최차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덕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아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에 맞춰서 우리 순서대로 제가 호명해드린 순서대로 해서 한
3분을 통해서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동대학교 이완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대학교 금융자산관리학과의 이원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거시적인 가수로서 시비금리와 GDP를 사용했는데 제가 한 가지 연구 주제를 제안한다면 요새 많이 사용하는 그 부동산 심리지수나 또 CSI 소비자 심리지수를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사소한 부분이지만 투자 수익률의 율 표기를 어떤 거는 미율로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유인으로 했어요.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미율로 통일시켜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주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인 그런 평가와 그리고 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국대학교 손명준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목에서 분석에 관한 집중 연구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결정 논의를 끝내고 나중에 기회를 선물을 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중학교가 매장형 교육인데 매장형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와는 다른 건지 그럼 상가에 관한 성명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근데 이제 성명 소개하는 거 보면 상가에 관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매장형 빌딩에 관한 게 이제 희소한 정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가와 매장형 빌딩이 다르다면 이제 하겠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면 과연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인데 제가 여기 패널 자료이긴 하지만 서울시를 대대적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시점에 숫자가 4개죠. 그리고 변수가 5개지만 그중에 2개는 신규 변수니까 다른 변수는 3가지죠. 그러면 한 시점에 16개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점이 16개이기 때문에 한 200개 정도의 수치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그런데 그 문제지 못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매장용 빌딩을 생각하려면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매장 크기라든지 위치, 입지, 층, 주차장 면적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거기서 통합되는 자료를 쓰다 보니까 분석 결과가 뭐랄까 거의 상수가 다 설명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 5를 보시면 표 5하고 6을 보면 표 5의 노정액과 노를 보게 되면 R쪽은 0.993 그러니까 설명률이 99.3%니까 뭐 완벽하게 설명한 건데 그중에 상수항의 키값이 978이 나오니까 그 얘기는 보통 100%의 설명력 중에서 거의 상수가 다 설명한 거니까 변수가 설명하기 못한다는 것이고 변수 중에 유리한 게 투자 수익률이지만 그 필요 보면 0.055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유리하다는 기준을 보이지 0.05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0.5를 0.1을 말하는 건지 그 얘기가 앞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세부적으로 다 무리하고 했는데 유리하다고 했어가지고 그걸 좀 명확히 해주시고 표 5와 6에서 제가 상당히 해석을 내보는 거는 이게 지금 B값이 나와있고 그 중에 벡터값일 것 같아요. 이게 벡터값이 나와야 이 0.94의 설명력 중에서 거의 어떤 것이 이제 가장 상대적으로 설명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벡터값을 보면 상수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표 5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스코는 같지만은 그 키값이 변수가 약간씩 올라가면서 분산이 좀 됐죠. 설명력이 돼가지고 이제 투자 수익이 P가 0.0 유력하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수항이 거기 설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논문에서 그리가 가는 게 아니라 논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괜찮습니까? 유한주 교수님이 굉장히 짧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신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연구가 이게 이 논문과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선행연구 하나도 이 논문에서 왜 이 선행연구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가 이해가 돼야 선행연구를 참고한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 나열을 것도 있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이번에 차별성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 앞으로 선행연구를 어떤 의미에서 원성한 건지 잘 기억했습니다. 그 결론에서 이제 정책 시사점, 우선 정책 시사점 되게 짧은데 그 짧은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사점하고 연구할 분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라리 시사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논문 주시하면 좋지. 왜부터 정책 시사점 찾으려고 해서 논문 계약을 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족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히려 연구 현재일 것 같은데 그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사람들이 변수 외에 다양한 관련 변수, 여기서 다양한 관련 변수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이 논문에서 고려돼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있을 것 겁니다. 근데 뭐 자료 때문에 못했겠죠. 자료 필요 데이터가 못 받았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 한계가 있었고 그 데이터에서 이론적으로 조사되는데 조사되지 못해서 논문을 못 썼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책 시다고 한다면 이거 그런 데이터 구축한테 그런 데이터를 좀 구축해라. 그러면 좀 더 유익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그러면 정책 시다가 될것 같아요. 그거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불법도로부터 공문도 맞춤 틀도 많으니까 어떤 힘을 들려서 마지막으로 통화하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흥민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천천히 이제 제목이 있어서 좀 약간 뒤에 있는 부분 사족 같은 부분을 또 빼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매장용 빌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변수 선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와 연결성에 있어서 지금 좀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통계 결과에 대해서 그 설명력 나타내는 뭐 R제곱값이라든지 그리고 T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우리 연구하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혹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하셨고요. 그리고 연구의 어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선행연구의 연결성 그리고 차별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우리 제주대학교 양영준 교수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양영준 교수입니다. 이 논문을 보고요. 연구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형 빌딩에 대한 연구가 거의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매장형 빌딩에 대해서 연구한 점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장형 빌딩이든 오피스 빌딩이든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연구는 팽강면 분석이 아닌 이제 패널 분석이기 때문에 그 매장형 빌딩의 어떤 물리적인 현황, 영향적 이런 것들은 변수로 추가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패널 분석에서 매장형 빌딩의 공급량, 착공량, 그리고 가격, 거래되는 가격, 거래량, 그리고 매장형 빌딩 상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고용, 상권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수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즉 현재 제시한 어떤 독립 변수의 개수로만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석 결과의 표 5의 고정효과 모형이나 표 6의 워버스트 모형에 있어서 실제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독립 변수 중에서 투자 수익률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변수, 분수율, CD금리, GDP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선행 연구나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하는 일반적인 이론과는 좀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즉 GDP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오피스라든지 매장형 빌딩이라든지 임대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연구에서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이, 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경제의 성장률이 선행 연구나 선행 연구나 이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분석 모형을 다시 한번 독립 변수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석 모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면 소득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의 합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소득 수익률에는 소득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순영업 소득을 이제 자산의 가치로 나눈 값이 되는데, 순영업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대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임대료가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인과관계로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거꾸로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독립 변수를 투자 수익률로 선정했다는 것도 뭐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그림 2를 통해서 그 연구자께서는 매장형 빌딩 임대료 예측값과 실제 값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게 연구자의 견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은 유사한 패턴이 아니다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아마 더 의의 있는 나중 높은 부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좀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연구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택됐던 변수의 추가적인 그런 변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주셨고, 특히 지금 GDP 같은 경우에 일반 선행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것도 나오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 모형이라든지 변수에 대한 어떤 설정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투자 수익률이 현재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독립 변수로도 지금 결과가 나왔지만, 또 반대인 경우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투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거꾸로 주는 그러한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도 봐도 표로 보면 이게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연구자께서는 굉장히 패턴에 있어서는 유사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좀 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그리고 표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서울대학교의 추차순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남서울대학교 추차순 교수입니다. 본 주제 논문을 보면서 매장형 임대용 빌딩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패널 분석을 이렇게 하셨는데, 주제 선정에서는 상당히 신선한 느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논문의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자께서 이 모형을 기존에는 해둔이 가격 결정을 했었고, 패널 분석을 그것이 차이다, 당연히 차이인데
당연한 얘기를 차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페더럴 가격 결정 모의에서 본미와 북부주사관 문제를 했을 때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고 세형의 변수를 보시고 그다음에 필요를 했을지 그 하는 변수값이 유효하게 나왔다는 것을 차이를 대비했는데 단순히 두 모델을 다르게 설명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어떻게 있는데 합장성을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다면 그 두 개의 모형을 비교 분석해서 왜 이와 같은 모형을 쓰는지에 대해서 연구자의 그 주장이 우리 정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다른 앞에 패널도 토론하셨는데 변수 선정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전에 프로세스 변수적으로 CD 변수를 썼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모델로 GDP를 쓰는데 이 모델에서 왜 이와 같은 변수를 쓰는지 이론적 설명 내지 이 변수에 대한 성장 가능성 내지인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의적인 어떤 그런 변수 선정이 있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연구 결과 이 표 테이블 5, 6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해돌이 각인 결정 모형에서 썼던 변수들보다 이번에 새로 변수를 썼을 때 그 차이점인지 그다음에 분석에 대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투자 수익률은 당연한 것이죠. 투자 수익률 때문에 운영연에서 올라오는 내부주는 당연한 값을 우리가 어렵게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그 5페이지, 6페이지, 표 6에 보게 되면 말이죠. T값이 아까 이것이 투자 수익률만 유효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공시이라든지 CD, GDP는 다 유효하게 나타났는데 아마 기존 연구에서는 상당히 유효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CD 금리가 이렇게 썼던 거에 대해서는 기존 다른 금리 말고도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왜 하필 CD 금리를 쓰는지 잘 비교가 설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금리도 같이 분석을 했는데 더 유효하게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직타를 잡는다. 말씀해서 이 변수 선정에 대해서 이론적 선택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말씀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하게 되게 되면은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D 금리하고 그다음에 GDP 금리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음하고 이제 양으로 나왔지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이해가 나타나는지 신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높이는 것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시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명쾌하게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주제 선정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히 지적하신 부분이 기존에는 헤드닝 모형으로 했다 그러면은 헤드닝 모형과 지금 패널 모형 했을 때 어떤 차이에 대한 비교 같은 것도 좀 추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그대로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별도 선정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조덕근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조덕근입니다. 논문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대부분은 이제 발표하시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논평한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 주제가 구현된 게 있습니다. 임대료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실증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단순하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시 매장용 빌딩 임대료 결정 요인에 대한 패널 분석 이렇게 좀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이 장의 선행 연구가 바로 나오잖아요. 이론적 배경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이렇게 해서 이론적 배경에 매장용 빌딩이나 상가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연구는
기간 선행 연구와 이론적 예정에 대해서 분석 변수를 제공하고 이 변수는 여러 연구로 선택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각주 구에 보면 몇 가지 논문을 참고해서 변수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설명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분석을 사용했는데 이 논문을 이제 처음 읽는 사람은 패널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패널 분석을 이 논문에 적용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파트에 패널 분석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패널 분석을 이용한 이유, 패널 분석의 개념, 패널 분석의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 방법이든지 간에 항상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패널 분석을 이용해서 이 논문을 분석을 했는데 이 패널 분석 방법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 때문에 이 논문도 한계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론 부분에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적인 것인데 각주 일에서 이제 2017년 11월 19일에 이제 신문 기사를 인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 각주 가는 방법 있잖아요. 2017년 하이픈 11월 하이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편집 규정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역적인 건데요. 표 2 기술 통계량에서 임대료가 나오고 공실률, 투자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위가 표 1에는 나오는데 표 2에는 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4를 보더라도 이것도 역시 지역적인 있는데 차이 기호 표현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냥 x의 제곱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파이의 구호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명시를 해주면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표 5 고정 효과 모형 근처에 8페이지 부분이 나오는데 문장이 무엇이 나오냐면 최종 모형에 대한 추정은 종속 변수의 분포를 정상 분포로 가정하지 않는 표준 오차를 적용하였다. 그럼 저는 이제 의문이 있죠. 왜요?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그런 이유도 좀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읽다 보면 그 문장이 어색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에서 범례 표시가 범례 PR2로 나와 있고 LNY로 되어 있죠. 이것도 한글로 표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예측값 그러면 읽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 참고 문헌에서 이제 편집 규정을 좀 준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준수해 주시고 통일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문 발표하시는 거 보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KX 스타브 서울에서 왔는데 창신대학교니까 너무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 조건님이 아까 앞에서 지적해 준 것처럼 제목에 대한 부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주셨고 그리고 목차 부분 그리고 앞에 나왔던 중복된 얘기지만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한 선정에 대한 근거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리고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패널 분석을 적용했는데 패널 분석에 대한 그런 좀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 빠졌다. 그리고 그 분석의 한계점 같은 것들을 좀 기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부분을 좀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뭐 각조라든지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까 발표할 때도 사실 X제곱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문장이라든지 참고문헌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을 좀 지적하셨습니다. 원래 이 사회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가능하면은 좀 그런 어떤 의견을 좀 안 주는 게 좋은데, 시간은 좀 됐지만 저도 몇 가지 좀 질문 겸 또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왜 이게 2013년 1월 1, 4분기부터 해서 2016년 4, 4분기 정도밖에 안 되는, 즉 분기 데이터 보면 16개 패널 데이터입니다. 이거밖에 안 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한국감정원에서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형 빌딩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공실률이 데이터가 그전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패널 데이터 치고는 좀 16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아마 이게 약간 잘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16년까지 하셨으니까 2017년 지금 2018년 1, 4분기까지는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4개나 5개의 패널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하면 좀 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앞에서 나왔던 사실 중복되는 내용 제가 빼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패널 모형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고정 효과와 그리고 확률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제 고정 효과로 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형은 최종 모형은 지금 보시면은 로버스트 모형을 해서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라 모형을 썼는데 앞에 있는 분석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중급 변수의 분포를 정상 분포를 가정하지 않은 표준 오차를 지금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분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이분산 검증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중급 변수가 이분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검증이 필요한데, 사실은 잘 읽어보면은 지금 임대료 부분은 로그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분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분산으로 저희들이 보고 하는데 왜 여기서 이거를 가정해서 이 모형으로 해서 비교를 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은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지만은 제가 심사를 했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심사를 했을 때 앞부분에 이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론적인 부분에다가 각주를 제목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 할 때 각주에다 달면은 이거를 전체를 가져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각주를 표기하고 어느 정도 내용은 좀 놔뒀으면 싶은데 그걸 완전히 다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했었던 대로 그 부분은 좀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소한 부분, 좀 마이너한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고 변수 선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수 선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계적으로 사실은 저도 이 종속 변수를 지금 5개를 4개를 써서 유형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P값이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설명력이 굉장히 높은데 상수항에 대한 부분이 아까 지적이 됐지만은 그 부분 설명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좀 염려가 되고요. 궁금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신 부분을 하고, 오늘은 우리 발표하신, 제가 아까 소개를 사실은 못 드렸는데, 아까 우리 지금 성결대학교 전혜정 교수님은 발표를 하실 때 인사를 하셨고, 그리고 평택대학교 김준영 교수님은 제가 아까 소개를 못 해드려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혹시 우리 발제하신 교수님 중에 어느 분이 지금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영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사평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점심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항상 연구했을 때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다 심사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가 가지는 모티베이트는 매장형 빌딩이라는 자료가 한국감정원에서 그러니까 공인된 지표로서 발표된 이후에 한번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매장형 빌딩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 빌딩을 이제 매장형 빌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연구에서 제가 밝혔다시피 그와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상가 그리고 오피스와 관련된 것까지 포괄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어떤 변수를 사용할까입니다. 근데 패널 데이터를 제가 사용한 이유는 일단 분석 시점의 길이가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계열 자료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그 자료에 자료가 가지고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반면 패널 분석 같은 경우는 현관면 자료를 어느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했을 때 요 기류를 이용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분석 모델을 했을 때 헤더닉 프라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용한 것들이 국가 공인 지표가 아닌 어떤 기관에서 가진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매장형 빌딩의 임대료가 나오는 것은 한국감정에서 공시된 게 제가 사용한 그 기간에 대한 것이고 이 분석이 된 지가 올 초에 됐기 때문에 사실 추가가 돼도 한 분기 정도 추가돼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사용을 한 것이고 또 매장형 빌딩의 임대료, 매장형 빌딩의 투자 수익률, 매장형 빌딩의 공식률 각각이 다 매장형 빌딩의 패널 자료를 이용한 것입니다. 계량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상업용 건축물의 공급량 같은 것은 사실은 매장형 빌딩 플러스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경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와 같은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회사채 수익률이나 다른 것들을 이제 모델을 이게 한 번을 써서 돌린 것은 아니고 여러 모델링을 이용해서 이제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정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첫째가 그 각각의 패널 재료로 된 것을 최대한 이용하자.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각주에도 이용했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쓰는 이론 모형인 수요와 공급 모형인 디파스키 힐튼 모형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사용하자. 그리고 이제 본 연구는 구독 가능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사용하자 해서 그 변수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저도 보면서 이제 도시권과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 일정적인 확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기타 지역과 마포 실천 지역 같은 건 일정들이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패턴은 사실은 전기값과 금기값에 대한 디퍼런스를 하면은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 퍼센트를 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리면 어느 정도 또 다시 그거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뭐 너무 날카로운 지적도 해주셨지만 가장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사실은 이 자료, 그 매장형 빌딩이라는 이 짧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랬을 때 맞는 모형은 해당 모형이었고 각각의 패널 자료, 즉 매장형 빌딩 각 지역별로 공급되는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이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 수익률과 임대료의 관계, 맞습니다. 수식상에 맞지만 또 제가 그거를 고민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을 표시할 때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통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 같은 임대료 플러스 거시경제 면의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상에서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세 가격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미쳐서 얼마 전에 최근에 갭투자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시간상 하고 이 부분들을 잘 수정을 해서 다시 좋은 것으로 발표 논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굉장히 한국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논문 주제였고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표해 주신 우리 전혜정 교수님 그리고 김준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은 토론해 주신 유한수 교수님 그리고 송명규 교수님, 양영준 교수님, 최차진 교수님, 전호준 교수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주제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